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황희찬 선수랑 맞붙을 줄 알았더니 코리안 더비 결국에는 서로 맞붙지도 못했습니다. 울버햄튼이 토트넘을 아주 박살낸 상황이었는데 15위 토트넘은 17위 울버햄튼한테 박살내버리는 상황이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 출전 안 하면은 뭐 이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현지에서 했었는데 아이고 출전 안 하니까 토트넘 경기력 완전 망했죠. 토트넘 현재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외신 상황들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과 울버햄튼전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은 비카리오, 그레이, 로메로, 데이비스, 스펜스, 사르, 비수마, 메디슨, 존슨, 솔랑케, 텔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프랑크푸르트전을 좀 앞두고 중요한 선수들을 좀 뺐다라는 게 느껴지죠. 특히 손흥민 선수의 부재가 그런 부분들을 좀 크게 드러내고 있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또 황희찬 선수가 선발 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지만 일단은 황희찬 선수 없이 출발을 했습니다. 교체 명단에도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손흥민 선수가 발에 충격을 좀 입어가지고 그래서 좀 쉬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BBC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목요일 날에 대한 좀 의식을 하고 있다. One eye on something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무언가에 대해서 약간 좀 더 신경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프랑크푸르트와의 2차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몰리뉴에서 펼쳐지는 울버햄튼과의 경기에 그렇게 전력으로 좀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너무 방심해서일까요? 사실은 전반 1분 만에 골이 터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방이 약간 좀 혼란스럽기는 했지만 슈팅이 들어갔고 아인누리의 슈팅이었는데 이게 땅에 튕겨지더니 그대로 이제 골대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울버햄튼이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아인누리의 발리 슈팅. VAR 체크가 있었지만 옵사이드와 관련된 이슈는 없었습니다. 토트넘 2분 만에 골 먹힌다. 야, 진짜 이 수비가 리키 아주 그 깨진 항아리처럼 줄줄 샌다 이거죠. 토트넘이 게다가 두 번째 실점까지 합니다. 37분 상황인데 이 울버햄튼이 공격하는 상황이죠.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이 상황에서 사실은 비카리오가 막아낼 수 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비카리오가 공을 쳐낸 부분이 하필이면 제드 스펜스를 맞았고 제드 스펜스를 맞고 공이 대굴대굴 굴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드 스펜스가 뒤늦게 몸을 날려봤지만 이미 공은 이 줄을 지나간 뒤였죠. 결국에는 울버햄튼이 2대0으로 앞서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울버햄튼이 이제 자신의 점수차를 2배로 늘렸다. 사실 제드 스펜스가 그렇게 했다라고 BBC가 이야기하면서 아주 절망적인 토트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잘할 때도 득점도 못하고 실점은 너무 쉽게 하고 Something is really wrong.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 토트넘이 사실은 전반전 초반 이후에는 꽤 주도권을 많이 가져갔지만 실점을 2번 하면서 골을 못 넣는 상황이 나왔죠. 후반전에는 그나마 좀 나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마티아스 텔이 한 골 넣었습니다. 베르발이 앞쪽으로 내주고 브래넌 존슨이 크로스를 넣어준 장면인데 여기에 베르발이 있죠. 베르발이 이제 존슨이 달려가는 걸 보고 쭉 밀어줍니다. 이 밀어준 공을 존슨이 받아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선수들을 봅니다. 들어온 선수들 중에 이제 뒤쪽에 있는 텔을 본 건데 사실은 이제 막을만 했습니다. 막을만 했던 상황인데 상대방이 약간 좀 발이 꼬여버렸고 이 상황에서 텔이 그대로 공을 차서 넣으면서 그러면서 토트넘의 추격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추격의 서막인가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울버햄튼이 한 골 더 넣었기 때문이죠. 라르센이 넣었는데 해트트릭 오브 디펜시브 디자스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토트넘이 수비 재앙 해트트릭을 만들었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할 만했습니다. 롱볼이 들어갔습니다. 롱볼이 들어갔고 사실은 막 엄청 위협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뭐한 게 로메로가 커버를 했거든요. 이 장면 보면은 토트넘이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니 웬걸 공을 제대로 잡지 않은 로메로의 뒤로 그대로 아인누리에게 공을 뺏겨버린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중간에 뛰어들어오던 라르센에게 공이 전달이 되면서 그러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이게 울버햄튼의 3번째 골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거 막을만 했었던 상황인데 수비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골을 또 내줘버린 토트넘이고 토트넘의 추격 의지가 물론 있긴 있었습니다만 좀 늦게 터졌습니다. 히샬리숭이 85분 때 이제 골을 넣은 것인데
약간의 문전 혼전 상황에서 벤 데이비스 쪽 맞고 안쪽으로 들어온 공을 이제 히샬리송이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격해보나 했는데 웬걸 무게중심이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토트넘을 상대로 마티우스 쿠냐가 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에게 한 번 더 절망스러운 상황을 내줘버렸다. 쿠냐가 이제 또 공을 뺏어가지고 이거는 베르발 선수가 이제 공을 끌다가 드리블을 하다가 위험한 이 곳에서 뺏겨버린 상황인데 쿠냐가 그대로 몰고 들어와가지고 슈팅을 해버리는 그런 장면이었죠. 토트넘은 절망적인 4대2 패배를 당했고 토트넘 팬들은 sacked in the morning 무슨 뜻이냐면 아침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경질다 라는 이 찬팅을 계속하면서 지속적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이제 경질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BBC의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BBC에게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면은 좀 안 좋은 골들을 많이 실점했다. 특히 individual error 그러니까 개인적인 실수들이 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실수도 축구의 일부니까 뭐 이거 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비판하진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손흥민 선수의 부재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약간의 발에 부상이 있다. 넉이라고 하면 심각하지 않은 부상을 보통 이야기하니까요. He should be fine for Thursday. 목요일 날에 있는 프랑크푸르트와의 2차전에서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티아스 텔 같은 경우에 BBC에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은 어떤 내용을 인터뷰했는지보다도 이 어린 선수가 그리고 토트넘에 어떻게 보면은 막 온 선수가 인터뷰를 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우리가 19살짜리 임대생을 인터뷰에 내놓았다는 게 pathetic, 거의 진짜 비참한 수준이다. 시니어 그룹 중에 그러니까 리더십 그룹 중에 아무도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티아스 텔을 보낸다는 게 말이 되냐. 텔, 단소 다 리더십이 없다. 어떻게 바이스 캡틴 로메로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부주장 로메로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사실은 꽤 주도적이었던 경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골을 4골이나 내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embarrassing, 수치스럽다. 그리고 그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래도 좀 경기를 잘 컨트롤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컨트롤한 것 같다라는 말에서 이 4골이나 내준 거를 가지고 어떻게 잘 컨트롤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사실상 opposite of controlling well 그러니까 잘 못 컨트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많은 토트넘 팬들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사실 토트넘은 앞으로 전진 패스도 제대로 잘 못하고 측면 쪽으로 그냥 공 돌리다가 뺏기고 울버햄튼이 그대로 역습하고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펼쳐졌죠. 손흥민만 빼고 나면은 우리 리더십 그룹은 진짜 수치스럽다. 로메로도 전혀 토트넘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메디슨은 너무 꾸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밖에 인정할 수 있는 리더가 없는데 손흥민 선수가 빠지고 나니까 답이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한동안 굉장히 큰 의지가 되었던 비카리오도 이번에 4골 중에 2골을 뭐 실점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서 2번의 실수가 있었죠. 토트넘이 이번 시즌 17경기를 졌는데 포체티노가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이 3시즌 동안 진 모든 경기 수를 합해도 이것보다 적습니다. 토트넘은 포체티노 3년 동안 16번 졌는데 이번 시즌 토트넘은 17번이나 진 것이죠.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토트넘이 결국에는 23년, 24년 연이어가지고 울버햄튼에게 4연패, 4패 1무군요. 최악의 어떤 성적을 자랑하는 울버햄튼은 뭐 거의 토트넘의 천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 뭔가 좀 기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빼면은 더 나은 뭐 경기력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외신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보기 좋게 박살났습니다. 토트넘이 남아있는 경기들이 있는데 노팅엄 요즘 잘하죠. 리버풀 지금 우승이죠. 크리스탈 팰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얕볼 수 있는 팀이 아무도 없습니다. 토트넘은 남아있는 경기 중에 쉬운 경기가 없고 심지어 이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가 4월 18일 날 다가오고 있는데 토트넘이 물론 2군을 내보내가지고 응집력이 떨어지는 팀을 내보낸 건 사실입니다만 응집력이 있는 팀을 가지고 아인트라흐트를 이길 수 있을지
이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부상 회복 가능성 역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이야기들이 토트넘에서 나오는지 또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더욱 흥미롭고 관련 있는 외신 소식들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